안녕하세요. 백인대장의 서창호입니다. 오늘 고2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제가 맡았는데요. 근데 우리 고2 친구들은 그 1학년 내용을 시험을 보는 거라서 1학년 때 내용이 기억이 조금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나다 보니까 요즘 뭐 대수랑 미적분 오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내용들이 조금 어색해가지고 잘 못 풀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 막 크게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한번 시험 쳐본 김에 복습도 한번 하시고 틀린 문제 한번 정리해 두는 게 나중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사실 2학년 친구들보다는 나중에 내신 대비를 할 1학년 친구들이 더 많을 텐데 그 1학년 친구들은 여기 나왔던 문제들이 또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할 만한 것들도 있으니까 잘 보고 모르는 것들 잘 정리해서 나중에 내신 대비하거나 공부를 할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쌤이 4점짜리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그 푼 풀이들은 처음에 이제 풀었던 풀이로 그냥 쭉 푸는 거라서 나중에 사후적 풀이로 조금 더 좋은 게 보이거나 쌤이 뭔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뭔가 채우고 싶으면은 밑에 댓글로 조금 더 남겨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쌤이 첫 번째로 푼 풀이들을 한번 쭉 보여주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고 원의 중심이 7,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7,3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x축 위에 2,0이라고 하는 a 좌표도 나와 있죠. 자, 이때 A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P로 가는 요놈의 지금 최단 거리를 구하라가 문제인 건데 그러면은 이 원 또는 이 좌표 둘 중 하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준 다음에 거리를 계산하는 게 좀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은 요렇게 가게 될 거고 쌤이 A'이라고 쓸게요. A'이라고 하고 이게 뭐다? 0,2가 되겠다 라고 해주면은 얘 길이랑 얘 길이가 똑같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최단 거리는 너에서부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을 그어준 다음에 얘에서부터 얘까지를 구하고 그때 반지름을 뺀 요점 좌표까지가 최단 거리에 있는 P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니까 0,2랑 7,3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주면은 여기 중심을 O라고 할게요. 나 O'이라고 할게요. O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너랑 너 사이 거리 A', O'. 얘는 너랑 너 사이 거리니까 루트 50. 이게 5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때 뭘 한다? 반지름 루트 2까지 빼주면은 내가 구하고 싶었던 최단 거리인 4 루트 2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이렇게 연립 2차 분응식 문제가 나와 있는데 먼저 위에 걸 먼저 풀어보면은 x-3 x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니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는 3 이상이다 라고 하는 범위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얘의 근은 마이너스 a랑 a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근데 너랑 너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더 클 때랑 얘가 더 클 때 나눠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a랑 a-2 중에 이게 더 클 때를 풀게요. 등호는 여기다 붙일게요. 자, 그러면은 a라고 하는 놈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푸는 거죠. 자, 요때 푸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분응식을 먼저 한번 그려주면은 이때 얘를 먼저 그려볼 텐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놈이 여기에 있을 거고 3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 빼기 2보다 작다를 그려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얘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고 a 빼기 2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혹은 클 때도 범위를 나눌 거고 a 빼기 2가 3보다 클 때랑 작을 때도 범위로 나누어서 다 풀면 좋긴 한데 그래도 가장 예쁠 때만 먼저 잘 찾으면 되니까 우리 정수를 원하는 거니 이때 얘가 언제 얘를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지 그 기준만 세운 다음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가 언제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마일보다 왼쪽으로 가거나 같아질 때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2라고 하는 놈이 3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a는 5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1과 5 사이일 때랑 5보다 클 때가 조금 다르긴 하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6개가 지금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6개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쪽에 먼저 개수가 생길 거니까 여기에 6개가 만들어지게 하는 A가 뭔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a가 들어갈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럼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요렇게 들어갔을 때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 지금 내가 만약에 6개가 만들어지고 싶어요. 6개가 만들어지고 싶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땡땡땡에서 마이너스 6까지 들어와야겠죠. 이렇게까지 들어와야 돼요. 자, 마이너스 6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요때 여기에 마이너스 6이 들어오려면은 이때 정수 a는 7이 돼야 됩니다. 이거 7. 괜찮죠? 근데 a가 7이 되면은 요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바뀌냐? 이게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되고 여기가 5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요게 6개가 있는데 여기에 3과 4 2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러면 총 8개라서 말이 안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씩 줄여나가면 되죠. 그래서 a가 6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a가 6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요 놈이 안 들어가죠. 왜? 요 놈이 마이너스 5까지만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 이제 5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6이 되는 순간 요 놈이 4로 바뀌어서 여기 3 하나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개, 여기 5개니까 요때 첫 번째로 몇 개가 나온다? 6개가 나오게 돼요. 괜찮죠? 이때 a가 더 작아지면 이게 멀어지니까 이제 개수가 더 안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는 6이다.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놈이랑 a 마이너스 2 중에 이번에는 얘가 더 크다라고 할게요. 그럼 a는 1보다 작을 때겠죠. 요때. 자, 다시 똑같이 왼쪽처럼 풀어본다면은 요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게 3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이번에는 a 빼기 2라고 하는 놈이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 빼기 2가 얘보다 왼쪽에 있을 때 마이너스 a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나눠봅시다. 그럼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넘어가려면은 a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뭐 아까랑 똑같죠,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놈이 3이라고 하는 놈보다 크거나 같아지고 싶으면은 a는 마이너스 3 이하여야 돼요. 요렇게. 자, 그러면은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몇 개가? 6개가 들어오려면은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6이 와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7이 될 테니까 a 빼기 2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7이 된다고 해봐야 알았죠? a 빼기 2가 마이너스 7.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건 몇이다? 마이너스 5가 돼요. 근데 a가 마이너스 5가 되면은 여기가 이제 뭐가 된다? 5가 됩니다. 그럼 여기 똑같이 3, 4 2개 생기니까 또 8개가 돼서 안 돼요. 자, 그러니 이번에 누가 a-2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7이 아니고 마이너스 6이 되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6이 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5까지 또 5개가 딱 들어가죠. 그러면 a-2가 마이너스 6이 되게 하는 a는 마이너스 4예요. 그 마이너스 4일 대로 또다시 여기를 계산해 주면은 얘는 4로 바뀌겠죠. 괜찮죠? 그때 여기 공통 범위는 3이 있으니까 여기 똑같이 1개가 생기니 2개 더해주면은 6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답은 마이너스 4라.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모든 정수 A의 합이죠. 따라서 누구랑? 6이랑 마이너스 4를 더한 2라고 하는 게 우리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경우의 수 문제인데, 자, 이게 서로 다른 동화책이 3권이 있어요. 서로 다른 동화책 3권.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시집 3권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집이 3권. 자, 그냥 편의상 이 동화책을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시집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때 요 6권을 이제 요렇게 나눠줄 건데 1학년 학생은 2명, 2학년은 3명이에요. 그래서 1학년은 2명, 여기 1학년, 알겠죠? 1이라서 1학년 쓴 거예요. 2학년이 이렇게 3명 있습니다. 이렇게 2학년은 3명. 총 5명이 있는데 이 5명에게 이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나눠주는데 이때 문제를 읽어보면 책을 한 권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으니 이 5명이 무조건 받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6권을 나눠주는 거니까 이 6권을 어떻게 하겠다? 2권과 한 권 요렇게 나눠서 아이들에게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 동화책 3권이랑 시집 3권 6개 중에
먼저 두 건을 묶은 다음에 이 5개를 배열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두 건을 묶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를 보면은 동화책은 2학년한테만 나눠주고 시집을 2권 이상 받는 학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건을 묶는 케이스에는 시집과 시집은 안 됩니다. 그래서 동화책 2권이 첫 번째 케이스, 동화책 2권. 두 번째, 동화책 1권이랑 그 다음에 시집 1권, 요렇게가 2가지 케이스가 될 거고, 여기 첫 번째 케이스부터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화책 2권을 먼저 3개 중에 묶어줘야 되죠. 이 3개 중에 동화책 2권을 묶는 경우의 수가 30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A, B가 묶였다라고 해봐요. 요렇게. 자, 그러면은 요렇게 묶인 상태에서, 자, 문제를 다시 보면은 이 동화책은 2학년한테만 나눠주는 거예요. 동화책은 2학년한테만 나눠주니까 요 묶음 하나랑 요 하나는 2학년한테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남은 2가지. 그래서 3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때 요 묶음 하나랑 얘랑 2명한테 배열했으니까 2명은 받은 상태고 1학년 2명과 2학년 1명이 남아요. 그때 요 시집 3권을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3팩 요렇게. 그럼 계산해주면은 36에다가 3을 곱하죠. 그래서 108.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봅시다. 이번에는 여기 잠깐 지우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 똑같이 동화책이 A, B, C가 있는데 이번엔 어떻게 하겠다? 동화책 1권이랑 시집 1권을 묶을 거예요. 그럼 동화책 1권은 여기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시집도 여기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 곱하기 3가지니 총 9가지 경우의 수가 일단 먼저 나와요. 이걸 묶는 경우의 수가. 그럼 9가지가 먼저 나온 다음에, 자, 이때 여기에 동화책이 들어가 있는데 동화책은 2학년한테만 나눠주죠. 그래서 요 묶음도 2학년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묶음이랑 너랑 너까지 해서 요 세 묶음을 그냥 2학년한테 배열하면 돼요. 따라서 곱하기 3팩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남은 시집 2권을 1학년한테 나눠주면 되겠죠. 곱하기 2팩. 자,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은 여기 6 곱하기 9, 54에다 2를 곱하니까 여기도 10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216이라고 하는 게 원하는 답이 되겠어요. 17번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여기 이제 원이 하나 주어져 있죠. 자, 원은 중심이 3,3이고, 근데 이 원이 지금 뭐 여기 X축이랑 Y축에 접하죠. 반지름이 지금 3이니까. 그래서 요 점의 좌표도 뭐 굳이 3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도 3이라고 쓸 수 있는데, 뭐 문제 풀 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쓰진 않을게요.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자, M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있습니다. 요 직선. 그 다음에 요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H고 만나는 점에 가까운 점을 B라고 했을 때 여기 OH라고 하는 여기 길이 대 OB의 길이가 아니다, BH네요. BH의 길이가 루트 3대 1로 지금 생긴대요. 여기가 루트 3대 1입니다. 자, 그래서 BH 길이를 쌤이 K라고 잠깐 잡고 OH 길이를 루트 3K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형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할 때 있죠. 자, 요렇게 중학생 때 배우나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라고 하는 이런 할선 정리들이나 어떤 접선에 관련된 정리들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 지금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요 닮음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좀 써보고 볼 텐데, 자, 요 점이 아까 3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길이가 3인 걸 알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여기 지금 3 곱하기 3이라고 한 놈이 얘 곱하기 얘로 가져갈 건데, 여기를 아까 K라고 잡았으니 여기도 K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길이는 루트 3K에서 K를 뺄 거예요. 그래서 루트 3 마이너스 1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길이는 루트 3K에다가 K를 더하는 거니까 루트 3 플러스 1 곱하기 K가 될 테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게 2K제곱이 돼요. 자, 따라서 K제곱은 2분의 9니 K는 루트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루트 2분의 3이라고 하는 걸 구해놨으니까 이제 여기를 지우고 루트 2분의 3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제 여기 길이가 루트 2분의 3.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원의 중심이 보이고 B까지 거리는 반지름이죠. 이런 보조선이 또 우리가 문제 풀 때마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파란색 길이는 반지름이니 얘는 3입니다. 자, 그때 얘 지금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린 상태니 얘가 직각삼각형인데 이게 1대 루트인 게 눈에 보여요. 이게 1대 루트이니까 1대 1대 루트 2니 이게 루트 2분의 3이구나 라고 여기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요 직선과 3,3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분의 3이다를 먼저 풀어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mx 빼기 y는 0이라고 하는 요 직선과 3,3 사이의 거리가 누구다? 루트 2분의 3이다. 요거 이제 계산해 줍시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면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자 3m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요 놈이 누구다? 루트 2분의 3이에요. 자, 물론 이거 뭐 절대값을 안 풀고 그냥 양변을 제곱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게 1보다 작은 거 알아요. 1보다 작은 거 아니까 3m 빼기 3이 음수인 걸 알긴 압니다. 그래서 뭐 안 풀어도 되지만은 굳이 풀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괜찮죠?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 줍시다. 자, 여기 3이 눈에 보이니까 얘를 약분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게 루트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변에 제곱을 하고 이렇게 계산할 거니까 제곱을 먼저 할까요? 그러면은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나누기 m제곱 플러스 1 얘가 2분의 1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해 줍시다. 그럼 2m제곱 4m 더하기 2가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다 넘겨주면은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이 생기게 되고 근해 공식으로 m을 구해주면은 2 풀마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 m이라고 하는 게 어떻다고? 1보다 작다고 줬어요. 1보다 작다고 줬으니 내가 원하는 기울기 m은 2에다가 루트 3을 뺀 놈이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이차 함수가 나와 있고 요 방정식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앞서서 요거 하나만 좀 알고 갈 텐데 우리가 fx라고 하는 요 이차 함수가 ax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다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때 요 a를 그냥 양수라고 잠깐할게요. 음수일 때는 절대값 씌워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생길 텐데 그때 요 꼭지점 혹은 접하는 접점이어도 괜찮아요. 일단 꼭지점으로 할게요. 자, 이 꼭지점에 접하는 요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겠죠. 그래서 여기 꼭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요 놈의 거리를 L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길이는 AL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참수 성질 중 하나니까 요거 알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방정식이 지금 0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 fx가 0이거나 여기 지금 곱하기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걸 여기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의미하는 거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이죠. 자, 두 번째는 얘가 0이 될 때니까 fx가 마이너스 3분의 1 ft라고 하는 요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이에요. 그래서 이 fx가 요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 그때 얘랑 얘를 포함해서 어떻게 되고 싶다? 총 3개가 되고 싶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fx라고 하는 놈이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가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고 줬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얘가 만약에 x축이랑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텐데 그때 여기 위에 아무 때나 t라고 하는 걸 대입하겠죠. t를 대입했을 때가 ft인데 그럼 요 놈은 음수가 돼요. 그럼 얘랑 만나는 교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때 총 빵개가 되니 절대로 fx가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접한다고 해봐요. 이렇게 접한다고 해봐요. 자, 이렇게 접한다고 해볼 텐데, 그럼 얘랑 만나는 교점은 요게 하나가 생길 텐데, 자, 요때 마이너스 1과 7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과 7이라고 하는 거는 요 공통인 이 점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뭐 마이너스 1이 이런 데 있고 7이 이런 데 있을 텐데, 그때 요 놈을 대입하든 요 놈을 대입하든 얘가 ft는 양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얘가 음수가 될 테니까 만나는 교점은 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3개가 안 되니 무조건 fx라고 하는 거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로 한 개가 더 생겨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fx라고 하는 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될 거고, 요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 마이너스 3분의 1 ft라고 하는 놈은 요렇게 만나면 두 점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ft는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t 자리에 누구랑? 마이너스 1과 7을 넣더라도 요 값이 그대로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마이너스 1이라고 한 놈이랑 7이라고 한 놈을 대입했을 때 그때 요 ft가 정확히 같아야 됩니다. 요 값이 ft가 될 거고 요 t 자리에 누굴 넣은 거다? 마일과 7을 넣은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t라고 썼는데 여기 마일과 7 넣은 함수 값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식을 써볼 텐데 7과 마이너스 1의 중점이 3이죠. 그래서 축이 3인 걸 압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의 좌표를 m이라고 잡는다면은 얘는 마이너스 3m이 되겠죠. 괜찮죠? 자, 이때 요 놈의 간격이 4니 요 놈의 높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AL 제곱인데 A가 최고차항계수야. 그럼 그게 지금 1이죠. 자, 따라서 여기 높이는 16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3m에서 m을 뺀 마이너스 4m이 16이 될 거고 m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놈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fx식을 마무리해주면은 fx는 3이라고 하는 놈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3,4다. 자,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놈은 F10이죠. F10. 자, 따라서 F10은 자, 여기 10 넣어줍시다. 10 넣어주면 7, 7에 49에다가 4를 뺀 45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여기 집합이 나와 있죠. X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이때 X의 부분 집합 중에 A가 있고 B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A랑 B라고 하는 놈도 다 뭐다? 1에서부터 10이라고 하는 원소들로 구성된 집합이 되겠죠. 자, 이때 가족권을 먼저 보면은 요 가족권에서 A라고 하는 집합이랑 B라고 하는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잠깐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 교집합의 개수가 2개예요. 여기에 지금 2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B차 A 요 놈의 개수가 3개가 들어가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보게 될 건데 이때 P라고 하는 놈도 A랑 B의 교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P도 1에서부터 14의 원소고 3분의 P 플러스 2라고 하는 것도 B차 A의 원소니 얘도 여기 사이의 원소여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P 플러스 2가 자연수가 나와야겠죠. 그러니 여기서 P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3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3배수. 자, 따라서 여기 가능한 P는 1, 4, 7, 10 이렇게 일단 4가지가 있을 건데 자, 이거 잠깐 써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때 P라고 한 놈이 1, 4, 7, 10이라고 했을 때 3분의 P 플러스 2는 1 넣어주시면은 이거 1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고 얘는 4가 되겠죠. 근데 요 P라고 하는 거는 교집합의 원소고 너는 B차 A의 원소인데 이거랑 이거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경우는 빼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P에는 4랑 7과 10이 들어갈 수 있고 요 4, 7, 10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요 4, 7, 10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총 3가지인데 그 3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나조건과 다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첫 번째, 자,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B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교집합의 첫 번째는 4랑 7이 들어간다고 해봐요. 여기 4, 7이 들어갔을 때
4가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2가 들어가야 되고 7이 들어가면 여기에 3이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B차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이기 때문에 여기 한 놈이 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또 채워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채우로 다조건으로 갈 텐데 B차 A의 원소가 Q라고 했을 때 얘를 Q라고 했을 때 3을 더한 게 요 A의 원소죠. 그럼 3 더해지면 5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 3을 더해주면 여기 6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놈은 2부터 6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이 오는 건데 만약에 8, 9, 10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에다가 3을 더한 11, 12, 13이 A의 원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요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남은 게 1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B차 A 원소합을 구하고 싶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B차 A 원소합 첫 번째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 6이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자, 두 번째. 자, A가 있고 또 B가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는 A, B의 교집합에 4랑 10이 들어갔을 때 해봅시다. 그럼 4랑 10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기 4가 들어갈 거고 10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4가 들어갔을 때 2가 여기 원소로 들어가고 10이 들어갔을 때 4가 원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4가 있고 여기 4가 있으니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아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로 넘어갈 텐데 자, 여기 밑에다 해볼게요. 세 번째 케이스. 그럼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는 누구랑 누구? 7과 10이 들어갈 때랍시다. 그럼 여기에 7이 들어갈 거고 10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7이 들어가면은 3이 와야 되고 10이 오면은 4가 와야 돼요. 그 상태에서 얘가 하나가 더 있겠죠? 자, 이때 다조건을 만족하게 이제 식을 만들어 줄 텐데 여기 3에다가 3을 더하면 6이 되니까 여기 들어갈 거고 4에다가 3을 더하면 7이 여기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3, 6, 7, 4,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 5개가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은 여기에 8과 9는 들어올 수 없어요. 3을 더할 수가 없어서. 더한 놈이 여기 없어서.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남은 놈 중에 가장 큰 놈은 5밖에 없습니다. 5가 오면은 여기에 8이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집합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자, 따라서 여기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에서 B차 A의 원소의 합은 3 더하기 4 더하기 5죠. 요거 3개를 더해줬더니 몇이 나온다? 12가 나오게 될 거고 둘 중에 최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여기 최고차항계수가 1인 서로 다른 세 2차 다항식 F, G, H가 있어요. 그러니까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H도 그렇고 모두가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식인데 이때 요 식 3개는 모두가 다릅니다. 이게 모두가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가족분을 잠깐 볼 텐데 F랑 G를 곱하면은 요 4차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빼기 1 곱하기 HX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HX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식이라고 해봐요. 그럼 요 2차식이라고 한다면은 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요 2차식 전체를 F 또는 G가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H라고 하는 놈은 F랑 G랑 무조건 다르다고 줬으니 이 놈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HX라고 하는 놈을 X 빼기 A, X 빼기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고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HX라고 하는 놈이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B인데 요 두 놈을 얘가 다 가질 수도 없고 얘가 다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얘가 가지고 둘 중 하나는 얘가 가져야 됩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fx가 똑같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얘가 다 가져가야 되니까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되고 요 인수 두 개를 얘가 나눠서 가져가야 돼요. 아, 그러면은 fx랑 hx가 있을 텐데 hx를 제가 요렇게 놨으니 fx랑 gx도 한번 놔볼 텐데 아까 말했듯이 둘 중 하나씩은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x 빼기 a를 가져간다 하고 x 빼기 b를 가져간다고 합시다. 여기에 x 빼기 a가 있을 거고 여기에 x 빼기 b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이제 fx라고 하는 요 놈의 식이 x-a랑 x- 뭐라고 하는 놈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괜찮죠? 이게 x-c라고 잠깐 써볼까요? 여기 x-c가 있을 건데 아까랑 똑같이 x 빼기 a랑 x 빼기 c를 g랑 h가 무조건 나눠서 가져야 돼요.
근데 h라고 하는 게 x 빼기 a를 가지고 있으니 gx가 x 빼기 c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예쁘게 세워줄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가족번에 f랑 g를 곱해주잖아요. 그럼 f 곱하기 g가 얘 곱하기 얘가 될 건데 x-a, x-b, x-c의 제곱인데 얘가 지금 어떻다? x-1 곱하기 x-a, x-b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괜찮죠? 여기 그냥 똑같 다른 1차식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x 빼기 a랑 x 빼기 b가 여기에 있으니 요 c라고 하는 건 누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따라서 fx의 인수 중 하나는 x 빼기 1이다 알 수 있고 gx의 인수 중 하나도 1이다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밑에 똑같이 풀어보면은 g 곱하기 h로 넘어갈 텐데 g 곱하기 h는 이거 곱하기 이거죠? 따라서 x 빼기 a, x 빼기 b의 제곱, x 빼기 1인데 얘가 지금 어떻다? x 빼기 2 곱하기 fx라고 하는 요 놈의 식 x 빼기 a, x 빼기 1 그리고 뭐 또 다른 1차식 하나 더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식과 요 식이 또 똑같아야 되는데 x 빼기 a랑 x 빼기 1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b라고 하는 거 누구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 2가 돼요. 자, 그러면은 b라고 하는 게 2인 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됐으니 gx를 완벽하게 안 거랑 똑같아요. 자, 이제 fx의 인수 하나만 구하면 끝나는데 이걸 뭐 f-1 더하기 g-1이 18이다를 이용해서 풀어라는 얘기겠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은 f-1은 자,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를 곱해주니까 2 더하기 2a가 될 거고 g-1이라고 하는 놈은 자, 여기 마이를 넣어주면 마3 곱하기 마이죠. 6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줍시다. 두 개 더해주면은 2a 더하기 8 얘가 지금 18이 될 거고 a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a가 5가 됐으니 fx도 알고 hx도 확실하게 구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하는 거 뭐다? h0가 될 테니 h0는 5 곱하기 2죠. 그래서 10이라고 한 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역함수를 갖는 함수 f랑 g가 있습니다. 그래서 f랑 g는 역함수를 가져요. 이때 gfx가 x 빼기 2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 여기 fx도 역함수로 가지니까 x 자리에 f의 역함수를 그냥 대입해도 상관이 없으니 대입을 한번 해줍시다. 그러면은 gx라고 하는 게 뭘로 바뀐다? f 역함수 x 빼기 2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따라서 gx는 요 놈으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계속 봐요. 그럼 이제 fx라고 하는 놈의 그래프는 y는 kx, fx가 y는 kx라고 한 놈이랑 만나는 그 두 점이 a랑 b인데 얘의 교점이 a랑 b란 얘기죠. 그리고 k는 1보다 크다고 줬습니다. 근데 요 a랑 b가 여기 원위의 점이기도 해요. 이 a, b가 누구 위의 점? x 빼기 13의 제곱, y 빼기 13의 제곱은 26이라고 하는 원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요 원이랑 요 kx라고 한 놈의 교점이 a랑 b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 원을 잠깐 그려볼 텐데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놈의 중심은 13,1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kx라고 하는 직선을 그려줄 텐데 원점을 지나죠. 근데 원점을 지나고 13,13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1인데 k가 1보다 크다고 줬으니 k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괜찮죠? 자, 그때 요 점과 요 점의 좌표를 a랑 b다 라고 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여기 이제 a랑 b가 나오게 될 텐데 요 놈과 요 놈 사이에 간격이 지금 2루트 13이라고 지금 준 상태죠. 얘가 2루트 13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지름이 루트 26인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반지름이 루트 26. 그럼 여기 또 당연히 루트 26이겠죠. 그럼 이제 이런 현이 보였을 때 반지름이랑 반지름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런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또 국물이니까 여기에 수발을 한번 내려줘요.
수선의 발 내려주시면 여기 길이는 루트 13이 될 거고 얘가 루트 26이니 1대 1대 루트 2구나. 그래서 여기가 루트 13이 됩니다. 그럼 여기 사실 45도, 45도, 90도인데 뭐 그림은 중요하지 않으니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신경 쓸 거냐면은 여기 루트 13이라고 하는 놈에 신경을 써줘요. 왜? y는 kx라고 하는 요 초록색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간격이 뭐다? 루트 13이다 를 풀어서 k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kx-y는 0이라고 하는 놈과 13,13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볼 텐데 루트 k제곱 더하기 1 분의 13k 빼기 13인데 k가 1보다 크다고 줬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더라도 그냥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쓸게요. 얘가 지금 누구랑 똑같다? 루트 13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놈은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13으로 묶이고 k-1인데 이게 이거랑 똑같은데 그냥 루트 13으로 미리 약분을 해버릴게요.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양변 제곱을 해요. 양변 제곱을 해주면은 k제곱 플러스 1 분의 13 k-1의 제곱. 얘가 누구다? 1입니다. 자, 이제 넘겨서 계산합시다. 그러면은 13 k제곱 마이너스 26k 더하기 13. 얘가 지금 누구랑 똑같다? k제곱 플러스 1이랑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넘어가게 될 건데 이게 12k제곱 빼기 26k 더하기 12는 빵. 그 다음에 6k제곱 마이너스 13k 더하기 6은 또 빵이죠. 이제 요 놈이 인수분해가 될 건데 여기가 2, 3, 3, 2 이렇게. 그러면은 k는 2분의 3 또는 3분의 2인데 k가 1보다 크다고 줬으니 k는 2분의 3인 걸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돼요. 일단 k를 구한 상태에서 이제 구하고 싶은 거를 다시 봅시다. 자, 이때 gx라고 한 놈이 k분의 1x 빼기 2랑 만나는 실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럼 이 놈을 다시 잠깐 볼 텐데 자, 얘가 gx 대신에 우리가 요걸 구해놨죠. 그래서 얘로 잠깐 바꿔줘요. 그래서 f 역함수 x 마이너스 2는 k분의 1x인데 k가 몇이라고? 2분의 3이죠. 그럼 2분의 3이니까 얘는 3분의 2x 마이너스 2와 만나는 그때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가 없어지게 될 건데 그럼 결국에는 f 역함수 x가 3분의 2x랑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역함수 표현이 나왔는데 fx라고 하는 거를 kx랑 만나는 교점이 너인 걸 알고 있는 상태니 얘를 그냥 다시 예쁘게 ymax 대칭을 해서 계산해 줍시다. 그럼 얘를 ymax 대칭을 해주면은 f 역함수 x가 2분의 3x랑 만나는 그때 그 교점의 x좌표가 아니고 x좌표를 ymax 대칭한 거니까 y좌표 누구랑 누구다? 알파랑 베타가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분의 3x라고 하는 놈은 누구였다? 요 직선이죠. k가 우리가 2분의 3인 걸 구해놨으니까 따라서 이게 지금 2분의 3x라고 하는 직선이고 fx랑 2분의 3x랑 만나는 그 교점이 a랑 b다 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뭐다? a랑 b의 y좌표의 간격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a, b만 구하면 끝나니까 여기 5만 잠깐 지워볼게요. 자, 요 놈의 기울기가 kx였는데 2분의 3x가 되는 거 우리가 구해놨고 요 놈의 기울기는 2분의 3이니 여기 길이를 2L로 잡고 3L로 잡을게요. 근데 여기랑 여기 사이에 간격이 몇이었다? 아까 2루트 13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자, 따라서 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13 얘가 4 더하기 9 13L 제곱이죠. 따라서 L은 2가 될 텐데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Y좌표입니다. Y좌표니 요놈과 요놈의 간격이 알파랑 베타 사이의 간격이랑 똑같으니 우리가 원했던 답은 6이 되겠습니다. 26번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을 보시면은 자, A가 0이 아니다만 나와 있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수일 때는 음수일 때를
일단 나눠서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때 모든 K에 대해서 여기 범위의 최대값이 얘래요.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이 범위는 K에 따라 계속 바뀌는데 K에 따라서 최대값도 바뀝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고정된 놈이 아니고 K에 따라서 이 최대조차 뭐한다? 바뀐다. 요걸 먼저 체크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놈을 잠깐 생각해 볼 텐데 요때 A라고 하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라고 해봅시다. 음수라고 한다면은 위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될 거예요. 요렇게. 자, 그때 축은 2인 거 지금 알고 있죠? 그리고 요 범위를 체크해 볼 텐데 마이너스 K제곱과 3 플러스 K제곱이 있어요. 이거는 K제곱이 언제나 양수니 이건 음수일 거고 이건 양수인 거 아니까 왼쪽에 마이너스 K제곱이 있고 오른쪽에 3 플러스 K제곱이 있습니다. 근데 너랑 너의 중점은 두 개를 더하고 2를 나누면 되니까 얘의 중점 X는 누가 된다? 2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은 2분의 3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인 범위입니다. 그럼 2분의 3이라고 하는 건 2보다 약간 왼쪽에 있겠죠. 여기에 2분의 3이 있을 거고 이때 마이너스 K제곱은 이런 데 있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K제곱 3보다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3 플러스 K제곱이니까. 근데 얘를 기준으로 같은 간격만큼 떨어진 거니까 3 플러스 K제곱은 뭐 요런 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범위에 대해서 최대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요 최대는 2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 값인 B예요. 근데 A랑 B라고 하는 거는 이 실수 A, B로 정해져 있는 상수 값이기 때문에 이 K의 범위가 바뀌더라도 요 최대가 B로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는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두 번째 A가 양수일 때 풀어줍시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블록하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축은 2. 그 다음에 누굴 체크하겠다? 마이너스 K랑 K제곱 더하기 3을 체크할 건데 2분의 3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K제곱은 왼쪽 K제곱 플러스 3은 오른쪽에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K제곱이 이만큼 떨어져 있을 거고 K제곱 플러스 3이 요런 데쯤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범위에서는 최대가 누구다? 이게 최대죠. 괜찮죠? 그래서 이 K가 계속해서 커지거나 작아지면은 요 놈은 작아질 테니 함수값도 계속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K제곱을 어디에다가 요 이차함수 요게 대입한 놈이 누구랑 똑같다? 너랑 똑같습니다를 푸는 거예요. 그럼 넣어줍시다. 자, A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얘가 지금 너랑 똑같을 거예요. 3K 4제곱 더하기 12K제곱 요렇게. 자, 이제는 뭐 하겠다? 그냥 전개해서 개수 비교할 겁니다. 자, 따라서 어차피 마이너스를 제곱하는 거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전개를 한번 해요. 자, 전개해주면은 A K의 4제곱 플러스 4A K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B가 3K 4제곱 플러스 12K제곱이 될 건데 이때 3K 4제곱이랑 AK 4제곱이 같아야 되는 A는 3이에요. 그러면은 4AK제곱과 12K제곱도 똑같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뒤에 상수 값이 지금 0이니까 얘가 0이 나와야 됩니다. 자,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제곱을 해서 더하는 거니까 A제곱은 9, B제곱은 144.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답은 153. 요 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7번은 경우의 수 문제인데 이때 학생 4명 있는데 요 가나다 조건에 의해서 자리를 앉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시면은 여기 지금 11, 12, 12가 아니네요. 21, 31, 41. 그 다음에 여기 12, 22, 32, 42 라고 하는 8개 자리가 있는데 A라고 하는 놈은 여기에만 앉는 거예요. A는 여기 홀수 자리에만 앉습니다. A.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놈은 32 이하에만 앉을 수 있으니 B는 여기에 앉을 수 있어요. B.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놈과 D라고 하는 놈은 어디에 앉는다? 자석 번호가 각각 31 이상이라고 줬죠. 31 이상이니까
여기에만 앉을 수 있어요. 누가? C랑 D는. 괜찮죠? 그래서 뭐 문제 풀 때 뭐 B는 6개 자리가 있어서 좀 불편한데 A도 4개의 경우의 수가 있고 CD라고 하는 놈은 여기 4개 중에 2개를 앉는 거니까 6개의 경우의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케이스로 나누고 얘를 케이스로 나눠서 풀 수 있지만 그럼 좀 복잡하니 A를 케이스로 나눠서 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 A라고 하는 게 11을 앉을 때나 21을 앉을 때는 여기 아무리 영향을 안 주니까 너랑 너는 똑같은 경우의 수일 거예요. 그래서 A가 11 또는 21 여기 앉을 때를 하나로 봅시다. 자, 그러면은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너 또는 너 두 가지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만약에 A가 11에 앉았다고 쳐봐요. 여기에. 그럼 이제 B랑 C를 앉을 건데 B부터 앉아봅시다. 근데 B를 앉을 건데 B가 여기 초록색 영역 31 또는 32 앉으면은 요게 영향을 주니까 여기 세 군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 케이스가 다르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첫 번째 B가 21, 22, 12 요거 세 군데 앉을 때 누가 B가 21, 22, 12라고 하는 세 군데 앉을 때는 C랑 D라고 하는 놈은 여기 4개 중에 아무 때나 2군데 앉으면 돼요. 자, 그래서 C랑 D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이죠. 여기가 C랑 D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다시 B라고 하는 놈이 이번에 어디 앉을 때? 31과 32를 앉을 때 31 또는 32를 앉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럼 이제 CD가 남아있죠. 자, 그러면은 요게 만약에 B가 앉았다고 치면은 CD는 여기 세 군데 중에 2군데를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2다. 자, 따라서 이제 요거 계산해 줍시다. 계산해 주면은 36에다가 12 두 개 더해주면은 48이죠. 1을 곱하니까 96.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이번에 A가 어디 앉을 때? A가 여기 31에 앉을 때 봅시다. 31에 앉을 때. 자, 그림 조금 더러워졌는데 요거 다시 이렇게. 여기가 31, 여기가 11. 다시 봅시다. 자, 그럼 A가 31에 앉아요. 그럼 A가 31에 앉았을 때 여기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B라고 하는 놈이 32에 앉을 때는 여기 영향을 주게 될 거니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를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그럼 B라고 한 놈은 요 자리 제외하고 요 자리 제외하고 여기 4개 중에 한 군데를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B가 앉을 수 있는 거는 4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C랑 D가 남아있는데 B는 여기 4개 중에 하나 앉았습니다. 근데 여기 A가 앉아있으니까 여기 3개 중에 2군데 앉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2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여기 말고 32에 앉았다고 해봐요. B가 32에 앉았을 때 한 가지. 그러면 C랑 D라고 하는 건 여기 2군데밖에 못 앉으니까 CD는 2 곱하기 1, 2팩이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두 번째 경우의 수에서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총 개수는 24 더하기 2니까 26가지입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A가 어디 앉을 때? 41에 앉았을 때 봅시다. 이거 다시 지우고 31. 이번에는 누가? A가 41에 앉았을 때. A가 41에 앉았을 때. 자, 그럼 또 B를 먼저 볼 텐데, 자, B라고 하는 놈은 마찬가지로 31과 32 앉으면 요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기 4군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 나눠서 풉시다. 그러면은 여기 4군데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자, 곱하기. 이번에 또 C랑 D가 앉을 건데 여기 앉았으니까 CD는 여기 3개 중에 2군데를 선택해서 앉으면 돼요. 3 곱하기예요. 이렇게. 자, 네, 더하기. 자, 이번에는 B라고 하는 놈이 어디 앉을 때? 여기 31 또는 32에 앉을 때. 2가지죠. 자, 그럼 이제 C랑 D가 남아있는데 여기 앉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두 자리 중에 2명이 앉는 거니까 그냥 2팩입니다. 자, 따라서 이것도 계산을 해주면은 24에다가 4를 더하죠. 28 이렇게.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3개를 더하는 거니 너랑 너랑 더하면은 54, 얘랑 더해주면은 150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8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집합이 나와 있고 함수가 나와 있죠. 자, 여기로 이제 어차피 넘어가기에 앞서서 요 놈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편하니 네, K가 1일 때부터 9일 때까지 함수값을 먼저 계산을 해두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1을 넣어주면은 3의 1승의 1의 자릿수니까 3. 얘는 9, 7, 1. 요렇게 반복이 되죠. 요렇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때 A라고 하는 놈의 집합은 여기 1부터 9 중에서 원소를 가져가야 되는데 적어도 원소는 2개 이상입니다. 원소는 적어도 2개 이상. 자, 그 다음에 여기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이게 임의의 원소니까 모든 원소에 대해서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 알았죠? 이게 모든 놈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돼요. 자, 이때 A라고 하는 이 집합의 원소에는 FA라고 하는 함수 값도 들어가야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A의 원소에 1이 있으면은 얘를 대입한 함수 값이 3인데 그 3도 원소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F 합성 FA가 7이라고 줬으니 요거를 만족하는 놈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FA가 7이 되게 하는 FA를 먼저 구해줄 거예요. 요 FA. 괜찮죠? 그러면은 F가 언제 7이 되는지 봤더니 3일 때 7이 되고 7일 때 7이 됩니다. 자, 따라서 FA라고 하는 거는 3 혹은 7일 때 요 놈을 만족을 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FA가 3이 되게 하는 A도 찾아야 되고 FA가 7이 되게 하는 A도 찾아야 되죠. 자, 따라서 FA가 3이 되게 하는 요 놈의 A는 1,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FA가 7이 되게 하는 A는 요거 3, 7 똑같죠? 요때 A는 요걸 만족한 A는 3과 7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A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7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여기 1, 3, 5, 7, 9 말고 짝수 2, 4, 6, 8은 절대로 원소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5개들 중에서 원소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3과 7이 있는데 7만 있어도 이걸 만족하죠. 왜? A에다가 7을 넣어주면은 F7은 7이고 거기에 또 대입해도 7이니까요. 그러니까 7은 혼자만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A가 3이 되면은 7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3이 있을 때는 7도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뭐 어떻게? 7은 혼자 있어도 괜찮고 3이 들어올 거면은 3과 7이 무조건 같이 섞어서 나와야 돼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과 5랑 9가 있는데 1을 집어넣으면은 3이 나오고 3 넣으면 7이 나오니까 1 또는 5 또는 9가 여기에 들어간다면은 5를 넣든 9를 넣든 얘가 3이 나오고 3 넣었을 때 7이 나오니까 요 놈 세 놈이 들어가려면은 3과 7은 무조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7만 있을 순 없죠. 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7만 있는 건 안 되고 첫 번째 케이스는 뭐다? 3, 7만 있어도 괜찮고 거기에 1, 5, 9가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3, 7만 있어도 괜찮으니까 이건 첫 번째 답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아, 이 첫 번째 답인데 이거 다 조건을 확인해야 되죠. 자, 잠깐 확인해 보면은 이때 A라고 하는 원소가 3과 7이 있고 그 다음에 A에서 A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F3이라고 하는 거 뭐다? F3은 7이고 F7도 7이니까 둘 다 7로 가요. 둘 다 7로 가는데 이때 X가 Y보다 작으면은 함수값도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 둘 다 7, 7로 만족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건 맞는 거예요. 쌤이 다조건 안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다조건 체크했을 때도 맞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여기 3, 7이 있고 여기에 1 또는 5 또는 9가 들어갔을 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A가 3과 7이 있는데 1만 들어갔다고 해봐요. 1만.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은 A에서 A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 1, 3, 7이 또 있을 건데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3. 3을 넣으면은 3. 7을 넣으면은 7. 3을 넣으면 7이죠.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1일 땐 3이고 3일 때 7이고 7일 때 7이니까 이것도 다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 1 대신에 5가 들어가거나 9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5가 들어가거나 9가 들어갈 거면은 5랑 9를 집어넣는 순간 그놈의 함수 값이 3이에요. 근데 요게 지금 3이라고 한 놈의 함수 값은 7이죠. 근데 얘가 5 또는 9가 되어버리면은 요놈의 함수 값은 누가 된다? 3이 되니까 요거를 불만족하게 돼요. 요걸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로 누가 들어올 수 없다? 5랑 9는 들어올 수 없어요. 자,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는 3, 7만 들어올 때고 두 번째 케이스는 사실 뭐밖에 없다 이거? 1, 3, 7 요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총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고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원소합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죠. A에.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는 거는 10. 요렇게 세 개 더하는 게 11이니 요 놈이 우리가 원하는 최대 값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문제가 29번에 나왔는데 조금 이제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은 그냥 문제에 주어진 대로 차근차근히 하나씩 써가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A라고 하는 행렬이 나와 있고 B라고 하는 행렬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A를 제곱한 게 B라고 나와 있으니 요걸 먼저 계산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를 두 번 곱한 요놈 행렬을 우리가 써주면은 자, A 1, 2 여기 2, 1 2 자, 요놈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자, 얘를 계산합시다. 얘를 계산해주면은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죠. 자, 따라서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렇게 곱한 거 A12 곱하기 A21 자, 여기도 써주면은 요렇게 곱하죠. 그러면은 너랑 곱해주면은 A11 12 더하기 요렇게 A12 A22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해줍시다. 그러면은 요렇게 곱하게 돼요. 자, A11 A21 더하기 요렇게 곱해준 거 A21 A22 자, 틀리지 않으면 천천히 하고 있는데 자, 또 요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은 A12 A21 A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누구랑 똑같다? 요 B라고 하는 행렬과 같아요. 얘가 B 행렬 누구다? 여기 B 요 B라고 안 쓸게요. B11 B12 B21 B22 요렇게 쓰는 놈이랑 같다라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조건을 볼 텐데 이때 이 모든 놈에 대해서 이렇게 곱한 거는 0이죠. 그러니까 A11이랑 B11을 곱했을 때는 0인데 두 개 더했을 땐 절대로 0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한 놈만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0일 수는 없어요. 자, 따라서 여기서 뭐다? 아, A, IJ랑 B, IJ가 있는데 요때 둘 중 하나만 뭐다?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나와 있고 성분의 합은 마이너스 1, 곱이 마이너스 8이라고 했을 때 이제 등등등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요거 전개한 거 있죠. 전개한 걸 잠깐 보시게 되면은 얘랑 얘랑 얘인데 요걸 잠깐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B12라고 하는 놈이 얘인데 얘는 지금 A12로 묶이는 게 눈에 보이죠? A12로 눈에 묶여요. 지금 A11, A22 더해질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B21이라고 하는 놈이 얘도 보시면은 A21로 묶이는 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자, 따라서 A11 더하기 A2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묶은 이유를 알겠죠? 왜?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 이게 생김새가 똑같고 얘 생김새가 똑같고 1, 2, 얘는 2, 1, 2, 1. 그러니까 요것도 그게 똑같으니까 요렇게 묶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예를 들어서 A12라고 하는 게 0이 되잖아요. 이게 0이 되어버리면은 이거 곱한 건 0이라서 이것도 0이 되어버려요. 근데 문제에서 요 둘 중 하나만 0이라고 했으니 이게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0이 되면은 이거 둘 다 0이 돼서 이 조건을 불만족합니다. 그래서 A1, 2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빵이 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0이죠. 아, A1, 1 더하기 A2가 뭐다? 0이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럼 A12가 0이 아니니까 B12가 0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요. 그럼 밑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게 0이 되어버리면 이것도 0이니까 불만족해요. 그래서 A21은 0이 아니고 B21이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알고 있고 얘랑 얘랑 공통적으로 얘가 0이다 까지도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굳이 하나 더 써보면은 뭐 A22가 마이너스 A11이랑 같다 또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또 아까 파란색으로 체크하지 않은 요 두 놈을 또 볼까요? 이렇게 이제 초록색으로 체크해 볼 텐데 너랑 너랑 똑같고 너랑 너랑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놈과 요 놈 같다를 여기다 써줄게요. 자, B11이 자 A11의 제곱 더하기 A12, A21이에요. 마찬가지로 너랑 너랑 똑같죠. 그래서 B22가 A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A12, A21 요거랑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뭘 구해놨냐면은 요걸 구해놨죠. 자, A22랑 마이너스 A11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놈은 사실 누구랑 똑같다? A11의 제곱이랑 같아요. 요걸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대입해주고 나면은 너랑 너랑 식이 완전히 똑같으니 너랑 너랑도 어떻다?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11과 B11이 아니고 11이죠. 투투도보다 같은다. 요거까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볼 텐데 예를 들어서 A11이 0이면 이거 절대 0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0이면은 또 이게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누가 0인지 모르니까 쌤은 요 놈이 0일 때, 요 놈이 0일 때를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여기다 해볼까요? 첫 번째 자, B라고 하는 놈이 0일 때 먼저 해볼게요. B11이 0일 때 그러면은 A11은 절대로 빵이 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요 놈 A 더하기 B라고 하는 행렬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A 더하기 B를 여기다가 계산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A 플러스 B는 자 A11 더하기 B11 그 다음에 A12 B12 그 다음에 A21 B21 그 다음에 A22 B22 요렇게 생긴 놈이죠. 요렇게. 자, 이제 요 놈을 계산하게 되는데 B11이 0일 때랑 얘가 0이 아닐 때를 여기 다 대입해서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놈의 행렬이 어떻게 된다? 얘는 0이죠. 그래서 여기는 A11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A12랑 B12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잠깐 써주시는데 우리가 뭘 구해놨죠? B12가 0이고 B21이 0인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0이고 이건 0인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A12만 쓰면 돼요. 여기는 A21이 써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거는 누구다? 얘 A2랑 B2가 있는데 A2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A11과 똑같고 B2라고 하는 거는 B11이랑 똑같죠. 이렇게. 근데 얘가 0일 때 푸는 거니까 요게 누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A11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더한 놈이 있는데 요 놈의 조건들이 나와 있죠. 성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더해 줍시다. 그럼 4개를 더해 주면은 A12 더하기 A21이 몇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곱을 해볼 텐데 곱이 마이너스 8이라고 줬어요. 그럼 곱이 마이너스 8이라고 줬으니까 이걸 다 곱해줘요. 자, 다 곱해주면은 여기다 써볼 텐데 마이너스 A11의 제곱 더하기 A12, A21 얘가 지금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식을 찾으러 가는데 요 놈을 잠깐 다시 봐요. 이거 자, 요 놈을 잠깐 가지고 올 텐데 이때 B가 지금 0일 때 하는 중이잖아요. 이게 지금 0이에요. 그래서 A11의 제곱이 A12 곱하기 A21과 더해줬을 때가 0이에요. 그러면은 요 놈 있죠, 요 놈. 이거. 그럼 얘는 사실 누구다? 이거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예요. 곱하기 이렇게. 자, 그럼 요 놈은 누구랑 똑같다? 이걸 넘긴 거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11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1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11의 제곱을
곱해주면은 A11의 4제곱이죠. 근데 이 4제곱이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는데 4제곱이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으니 이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케이스가 누구다? A11이 0이고 B11이 0이 아닐 때 이제 요 놈으로 계산을 마무리해 볼게요. 자, 다시 지워요. 이렇게. 자, 다시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 뭐라고? A11이 0이고 B11이 0이 아닐 때. 자, 요걸로 계산해 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놈 그대로 가져갈 거고 요 식도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다시 A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행렬을 다시 예쁘게 써줘요. 얘는 0이니까 B11이죠. 이건 B11이야. 그 다음에 이거 0인 거 아는 상태니까 A12. 그 다음에 얘는 A21.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인데 A11이 0이니까 이거 어차피 없어지죠. 그럼 B11입니다. 요렇게. 이게 지금 뭐다? A 플러스 B예요. 자, 이렇게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여기 4개의 원소의 합이 똑같이 몇이었다 아까? 마이너스 8이죠. 성분의 합이. 자, 그러면은 2배의 B11 더하기 A12 A21 요거 계산한 게 몇이다?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자, 요 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알죠? 요 식을 안다 그랬죠. 자, 요 식을 아는데 A11이 0일 때 푸는 거니까 요걸 그냥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B11은 누구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죠. 자, 그래서 B11 자리에 요 놈을 요게 대입을 해요. 자, 대입을 해주면은 2배의 A12, A21 플러스 그 다음에 요 놈 A12 계속해서 지금 실수하네요. 요거 두 개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A12 더하기 A21 요 놈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요렇게 식도 하나 나와 있고 우리가 아직 안 한 게 하나 더 있죠. 뭘 안 했다? 곱을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지우고 곱을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4개를 이제 곱해요. 4개를 곱해주면은 B11의 제곱 곱하기 A12, A21 요렇게. 자, 얘 계산한 게 몇이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거 아까 계산해봤죠? B11이 이거랑 똑같으니까 얘를 다시 여기에 집어넣어요. 여기 넣어주면은 얘가 A12, A21 전체 제곱인데 얘까지 있으니까 얘 전체 세제곱이 누구다? 아, 마이너스 8이구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A12랑 A21 얘를 계산한 건 뭐다?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요게 마이너스 2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4예요. 따라서 요 놈 두 개 더한 건 몇이다? 3이 됩니다. 괜찮죠? 자, 이제 구하고 싶은 놈의 마무리를 이제 지어볼 텐데 요 놈이 있어요. 요 놈. 요 놈을 구하고 싶어요. 아, 얘는 사실 누구다? A12에다가 A21 요 놈을 세제곱한 거에 마이너스 3배에 A12, A21 곱하기 A12, 21 요거 계산하면 이제 끝나겠죠? 자, 그러면은 요 놈이 얘였어요. 3. 그러면은 3을 세제곱하시고 마이너스 3 곱하기 A12랑 21을 곱한 요 놈의 값은 마이너스 2였습니다. 마이너스 2 여기에다가 누굴 곱해준 거? 3 이렇게. 자, 따라서 27에다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하면 18이죠. 두 개 더하면은 45라고 하는 게 29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가 호흡이 좀 긴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지금 0이 아닌 상수 A가 나와 있어요. A가 정수라고 줬습니다. A는 정수. 여기 써두고.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보겠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는 유리수라고 줬습니다. 이거 유리수. 자, B는 유리수.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게 A분의 4보다는 커요. 자, B가 A분의 4보다 크다. 이렇게도 다시 써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요 놈 있죠, 요 놈. 요 놈. 요 유리함수를 먼저 보면은 얘가 A분의 4,0을 지나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A분의 4보다 작을 때를 보는 건데 미리 그냥 지나가는 점을 체크해 보면은 얘가 A분의 4,0은 일단 지나갑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우리가 예쁘게 표준형으로 바꿔볼 텐데, 그럼 fx는 자, 절대값에 a 튀어나가시고 x-b 분의 ab 빼기 4가 돼요. 이렇게. 좀 작나요? 이렇게. 괜찮죠? 자, 이때 얘가 a분의 4보다 작거나 b보다 클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보는데 요것도 그냥 잠깐 써보면은 뭐 x로 묶이죠, 여러분. 그래서 ax로 묶을 수 있고 x-a분의 4b 이렇게. 괜찮죠? 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이때는 요것도 잠깐 체크를 해볼 텐데 요 이차함수가 0,0은 또 무조건 지나가요. 자, 이때 요까지 아는 상태에서 밑에를 볼 텐데 얘는 1대1 함수고 1대1 대형 아닙니다. 그냥 1대1 함수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놈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천천히 해볼 텐데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먼저 해볼게요. 알겠죠? 자, A가 양수일 때 보면은 요 범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니까 A를 그냥 넘겨요. 그럼 AB는 4보다 큽니다. 그럼 AB가 4보다 크니까 AB 빼기 4도 양수죠. 자, 그래서 이제 fx 그래프를 좀 그려볼 수 있는데 여기가 B. 자, 그 다음에 접근선이 A예요. A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A.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밑에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요 유리함수 그래프 이게 뭐다? 양수.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갈 건데 여기 만나는 교점이 누구라고요? a분의 4다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그리고 a분의 4 왼쪽과 b 오른쪽 그래프를 얘를 그리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유리함수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랑 너 사이에 이 이차함수를 그려야 돼요. 요 이차함수를 그릴 건데 요 놈의 근 x는 0이랑 a분의 4b죠. 근데 a가 양수일 때 푸는 중이라 a분의 4가 양수예요. 그래서 0,0이라고 하는 원점은 지금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에서는 뭘 그린다? 얘 지금 1대1 함수가 되도록 이차함수를 그려줘야 돼요. 요 놈을. 그러니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0,0 지나가고 a분의 4b,0을 지나가는데 a가 양수니 ab가 4보다 크니 b도 양수죠.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양수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일단 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버리는 여기 축이 이런 데 있으면은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이게 1대1이 안 돼요. 괜찮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축이라고 한 놈이 얘보다 왼쪽일 때랑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첫 번째를 잠깐 볼 텐데 여기 첫 번째 이 차함수의 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요 놈이 지금 요 놈의 축입니다. 알았죠? 요 놈의 축. 축을 써볼까요? 축이 a분의 2b죠. 자, 그럼 a분의 2b라고 하는 축을 여기에 그려줍시다. 자, 이렇게 그럼 그렸을 때 이 이차함수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 좀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냥 올라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색칠, 여기가 색칠이 되면서 요 그래프들은 지금 결국에는 뭐다? 1대1 함수를 만족하게 됩니다. 괜찮죠? 여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를 다 써줘야 돼요. 그럼 a분의 2b가 a분의 4보다 어때야 되죠?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분의 2b가 a분의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a가 양수할 때 하는 중이니까 b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b를 대입했을 때 요놈의 함수값이 있는데 여기에 대입을 해줍시다. 여기 이차함수에 대입을 해야 돼요. 여기에. 자, 그러면은 ab제곱 마이너스 4b제곱 얘가 어떻다? x축보다 내려가야 됩니다. x축보다 올라가면 이게 1대1이 안 되죠. 그래서 얘보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근데 b제곱이라고 하는 어차피 양수니까 a 빼기 4가 어떻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는데 나 조건을 보시면은 fx가 y는 k랑 만나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양수 k인데 그게 얘죠. 이게 여기서는 k예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은 a분의 4에서 b
요 이차함수 얘기하는 겁니다. 요 이차함수. 여기에서 fx의 최소가 m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게 지금 최소죠. 이놈. 그래서 a분의 4를 여기에 대입을 해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a분의 4를 대입해주면은 a분의 16 빼기 a분의 16b 요렇게 들어가게 돼요. 요 놈이 지금 뭐다? 최소가 됩니다. 알았죠? 요 놈이 최소가 돼요. 자, 그때 요 최소값을 뭐라고 하자? m이라고 하자라고 줬어요. 요게 m입니다. 자, 이때 p 곱하기 m이 마이너스 64라고 했으니 너랑 이제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p 곱하기 m 요때를 지금 p라고 하자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요 p. 그래서 여기서 a가 p예요. 자, 요거랑 요 놈을 곱할 건데 그럼 a가 없어지죠. 그럼 16 마이너스 16b가 누가 된다? 마이너스 64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64. 그죠? 이제 16을 나눠줄 건데 그럼 1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가 되고 b라고 하는 거는 5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b가 5가 나오는데 b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요 그림을 만족하죠. 그래서 b는 5가 나오니까 이 그림은 뭐다? 불만족합니다. 이건 틀린 그림이에요.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봅시다. 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케이스가 또 있는 건데 자, 여기 지워볼게요. 자, 다시 그려보면은 자, 여기 점근선이 B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이 A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X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AB가 지금 4보다 클 때를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요거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여기가 지금 A분의 4.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한다? 이차함수를 이제 그려줄 건데 이차함수가 0,0을 지나가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0,0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푼 거는 축이 여기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갈 때란 거고 이번에는 축이 이렇게 아예 오른쪽에 있을 때를 볼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완전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축이 아까 뭐라고 했죠? A분의 2B라고 했는데 A분의 2B가 B보다 어떨 때? 그거나 같을 때 요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경우에 대해서는 먼저 요걸 먼저 계산해 줄 텐데 B가 양수니까 약분 되겠죠? 그러면 없어지고 A는 2 이하입니다. 여기서 A가 2 이하다.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요 놈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해줘야 되는데 요것도 아까 대입한 거 있죠? 요 놈. 이게 아까 x는 a분의 4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얘인데 얘가 지금 얘예요. 얘가 지금 어떻다? 0보다 또 작거나 같아야 돼요. 괜찮지?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 뭐 a 어차피 양수니까 넘길까요? 그래서 16 마이너스 16b 이게 0이야. 자, 1 마이너스 b가 0이야. b는 1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나 조건과 다 조건을 만족하는 놈을 찾으러 이제 가볼 텐데 마찬가지로 요 놈이 이제 뭐가 되고 p가 되죠. p. 자, 이번에는 최소가 얘예요. b를 대입한 거. 최소가 다릅니다. 이번에는 b를 대입한 게 최소니까 b를 여기 다시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은 ab제곱 마이너스 4b제곱 맞죠? 얘랑 곱한 게 지금 어떻다? 마이너스 64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것도 곱해 줍시다. 그러면은 b제곱, b제곱을 묶었어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 곱하기 a 얘가 지금 마이너스 64가 나와야 돼요. 괜찮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은 a가 뭐다? 정수인 거 알고 있는 상태예요. a가 정수인 거 알고 있는 상태니까 a가 지금 2보다 작거나 같은 양수일 때만 풀면 되니 첫 번째 a가 1일 때랑 a가 2일 때만 풀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a가 1이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1이 들어갈 텐데 얘는 b제곱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이 나눠지니까 3분의 64가 돼요. 근데 이때 b라고 하는 거는 여기 루트가 씌워지죠. 루트 3분의 8이 되는데 b가 뭐다? b는 유리수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a가 1일 때는 안 되는구나 하고 제끼면 돼요. 두 번째 a가 2일 때 이거 집어넣어 볼까요? a가 2가 되면은 b제곱은 자 마이너스 4가 되죠. 그 마이너스 4가 나눠지니까 이건 16이니 b라고 하는 거는
양수일 때 푸는 거니까 4가 되겠습니다. 이 4라고 하는 게 이것도 만족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첫 번째 답은 2랑 4입니다. 그래서 이때 A1, B1을 쌤이 양수일 때로 풀면은 A1은 2고 B1은 4다. 이렇게 하나 구하게 돼요. 괜찮죠? 자, A가 양수일 때 어떻게 했다고? 여기 지금 축을 기준으로 축이 요 놈일 때랑 요 놈일 때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나눴어요. 왼쪽에 있을 때는 틀렸고 오른쪽에 있을 때는 맞았습니다. 자, 이제 A가 양수일 땐 끝났고 이제 두 번째 A가 음수인 거 해봐야죠. 자, 그러면은 1번 케이스는 끝났고 다시 이제 마지막 2번 케이스 봅시다. 자, 2번 케이스는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 자, 이제 A가 음수일 때 할 건데 A가 음수면은 요거 놈이 올라갈 때 부동 방향 반대가 돼야 되죠. 그래서 A, B는 4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다시 얘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B라고 하는 게 요렇게 들어갈 거고 자, A가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요렇게. 자, X축은 위에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AB가 지금 4보다 작으니까 얘는 지금 음수죠. 음수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질 텐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얘 A분의 4일 때 얘가 0을 지나가는 거 아니까 여기가 A분의 4가 될 거고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를 이제 뭐 한다? 접어 올릴 거예요. 자, 이제 접어 올려주면은 이게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요렇게 간 놈을 접어 올린 거니까 요렇게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던 놈을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유리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1번 케이스에서 축의 위치랑 케이스 나눠서 해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0,0도 지나가는 이런 이차함수를 그려줘야 되니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요게 0,0이 있는 겁니다. 괜찮죠? 이제 요렇게 생겨 먹어야 될 거고 요 놈의 함수 값도 계산을 해주면은 요 놈을 뭘 대입하는 거였다? A분의 4를 여기 대입하는 거였죠. 그래서 A분의 16 빼기 A분의 16B 요 놈이 지금 요 놈의 최소값이 될 거예요. 최소값이 될 거고 B를 대입한 요 놈의 함수 값도 한번 써주면은 자, B를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AB제곱 마이너스 4b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없애줄 건데 그러면 A는 그냥 4 이하라 음수일 때 만족하는 거 뭐 당연합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요 나조건을 만족하는 저 P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다조건을 만족하는 최소값 M은 요 놈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 두 놈을 이제 곱해줄 건데 너랑 너랑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6 요 A 바로 없앨게요. 마이너스 16 더하기 16B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64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6으로 나눠주면은 1 빼기 B가 4가 될 거고 B라고 하는 건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이제 B가 마이너스 3이 될 건데 우리가 A 구하려고 마지막 뭐 보면 되냐? A분의 4랑 요거 B가 있죠. 근데 우리가 얘가 얘보다 지금 작은 걸 알아요. 그래서 A분의 4가 B라고 하는 마이너스 3보다 지금 작아요. 근데 A가 음수니까 이거 넘어갑시다. 근데 얘도 넘어가요. 그럼 이게 넘어가고 이게 넘어가면은 음수가 둘 다 왔다 갔다 하니까 부동방향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큰 뭐다? 음수겠죠. 근데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큰 정수인 음수는 누구밖에 없다?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하고 싶었던 요 두 번째 A2랑 B2는 누구랑 누구다? 마1과 마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요거 네 개를 다 뭐 하자? 곱하자. 이게 우리의 목표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했던 답은 24가 되겠습니다.